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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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해봤는데요. 잘 지내셨죠? 날이 많이 또 추워졌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랜만에 뵙잖아요. 이제부터 조금 방법이 바뀌어서 2주마다 한 번씩 뵙기로.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체감 한 달.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약간 보고 싶던데 허전하고. 저 진짜 허전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오래 안 봐가지고. 다른 친구도 좀 사귀고 세상은 밖에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한 주일 동안 있었던 후원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이 많았습니다. 일단 기분이는. 오. 와우. 네네네. 9-1회 양자역학 편에 기즈모송님이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기즈모송님은 9-2 양자역학편에, 그러니까 양자역학편이 두 편이잖아요. 네네. 두 편 다 각각 500원씩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덫편에 기즈모송님이 또 1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4회 회계의 역사편에도 수린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아느님 후원이 많네요. 네. 네네. 그리고 그리고 35회 전쟁의 역사편에 소시민입니다 님이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선물입니다. 저도 맨날 헷갈리네요. 전쟁의 선물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각각 또 기억에 남는 댓글들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룰라 퍼피프님이 몸은 기억한다 2부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내용의 대부분이 자네와 오늘을 스치고 지나가 없어졌다. 이해력이 부족한 거겠죠? 이런 댓글이었는데 저도 옛날에 청취자였을 때 신라님 발제를 좋아했는데 저도 남은 게 없어요. 저도 옛날에 패널이었을 때 같이 녹음하는데 남는 게 없었어요. 어떡해. 마우스에 우리 슐라님은 남았잖아요. 여러 번 들으면 그 신라님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슐라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녹음본이 정신분석? 원포인트 정신분석이었나? 그거였는데 그때 좀 이해가 잘 됐는데 가셨어요. 이제 이해되려고 같다. 할 때쯤 가시고 쿠마님이 오셨네요. 기즈모송님이 연말이라고 상주는 투표하던데 후보 선정이 이상한 것 같다. 지지익선이 없어서 투표를 못하셨다. 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팟빵 어워드 2019 말씀하시는 네. 건데 예. 아니 나는 베스트에는 뭐 없을 수 있다 쳐도 루키였나요? 신인상? 네, 신인상이 있었어요. 난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누가 있는 거야 하고 봤는데 뭐 원래 꼭 신인상을 못 받는다고 대상 못 받으란 법은 없으니까. 조금 더. 신인상 이 사람들 되게 자신감이 넘치네.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댓글을 남겨준 분이 있다는 것도 감격스러웠는데. 맞아. 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루자삼님께서 전쟁의 선물 편을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인류의 전쟁이 바꾼 의학 세계사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뭐 전쟁 때문에 발전된 거 여러 개 얘기하다가 의학은 그냥 이러이렇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이 책을 나중에 보게 되면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네. 초밥. 초밥. 초밥 좋아하세요? 왜 또 일본 음식이라서? 아니. 컨셉을 하나로만 가라고요. 가끔 보면은 되게 일본 모순의 아이콘이에요. 저는. 좋아하시는 것도 많아서. 모순의 아이콘이래. 저는 한식 좋아합니다. 한식. 찌개류. 안내님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약간 백반 요런 고기 네, 반상 한국식 고기 좋아해요. 요런 거 삼겹살 좋아해요. 이런 거. 한국식 보쌈. 고기. 맞아요, 맞아요. 글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렇게 막 식욕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하몽님은요? 저는 하몽? 하몽은 사실 몇 번 못 먹어봤어요. 편집해 주시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햄버거예요. 이거 아니 컨셉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햄버거 좋아해요. 진짜요? 네. 내가 좋아한다는데 컨셉일 건 또 뭐야? 무슨 컨셉이에요? 오늘 의심이 싹 트는 한 해네요. 햄버거를 좋아하는 컨셉은 무슨 컨셉이야? 제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을 햄버거 이야기하는 날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햄버거입니다. 재밌겠다. 햄버거. 근데 햄버거 많아진 것 같아 옛날보다. 네. 근데 햄버거도 저는 그런 햄버거는 싫어하지만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햄버거는 싫어하지만 네. 수제버거는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한 거였어요. 종류가 좀 많아졌어요. 어떤 류를 좋아하세요, 하몽님? 그러니까 원래는 맥도날드만 먹어도 맛있었고 버거킹 먹어도 맛있었는데 이게 진짜 좀 시간 지나면서 취향이 조금 고급화돼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수제버거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햄버거는 버거킹. 진짜? 버거킹.
버거킹도 물론 맛있죠. 근데 맥도날드는 예전만큼 학생 때 먹었던 그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덜 배고파서 그래요. 아 그런가? 아 근데 확실히 그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가지고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쉑쉑 버거는 다들 드셔보셨어요? 전 좋아해요. 저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가격이 깜짝 비싸서 놀랐어. 그렇지 네.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햄버거를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제 마음 한켠에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 햄버거 이야기보다는 햄버거에 대한 저의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좀 들어주세요. 진짜 아. 너무 큰 고민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범리님께서 31회에 지구온난화 인구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인구가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레전드화였죠. 네. 인구가 뜨거워. 누가 그래? 지구가 뜨거워져서 우리가 이제 인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집에 가서. 왜냐면은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 뭔가 막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은 소호 얘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아, 가축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온실가스를 만드는데 소가 주범이고 뭐 이제 소를 그만 먹어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소를 그만 먹으라는 소리는 저한테 햄버거를 그만 먹으라는 소리잖아요. 네, 뭐 이제 여러 회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환경을 아끼고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이런 고민이 팩트가 맞는지 일단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런 죄책감 없이 소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될지 햄버거를 마음대로 먹어도 될지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햄버거에 대해서 요거는 약간 발제를 위해서 좀 찾아본 거긴 한데요. 햄버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유래 같은 거 저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맞춰도 돼요? 또 얼핏 어휴. 들어본 것 같아. 조금만 안 돼요. 아니야 너무 맞출 것 같아가지고 좀 참아주세요. 그래요? 왜 네네네. 맞춰봐요. 아닐 수도 있잖아. 아 그래 한번 얘기해봐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소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보통. 네네. 그리고 남은 고기를 다져서 빵 사이에 껴먹은 게 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 근데 이게 썰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가 정답이다는 아닌데 뭐 그 얘기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 제가 그래요? 찾아온 얘기는 조금 달라가지고 해볼게요 한번.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찾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의 유래를 찾다가 독일에 스테이크 타르타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타르타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쇠고기에 올리브유,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양파, 마늘, 케이퍼 등의 양념과 달걀, 노른자를 곁들인 요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 지지익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드릴 텐데 아이디가 뭐죠? 저희 인스타 지지익선 검색하시면 저희가 나옵니다. 아이디는 정확히 jjys.고고싱이고요. 여러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요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중부 지역과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유행했던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쩐지 느낌이 세가지고 너무 육회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 그리고 그 얘기할래 했어요. 그러니까 육회 이 계란 올라간 것까지 너무 육회야. 그래가지고 찾아 보다가 진짜 놀라운 평행 이론을 알게 됐는데 그 가운데 몽골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혼란해. 그러니까 몽골이 당시에 우리나라 지역의 원나라로 해서 쳐들어왔고 유럽 동부 지역까지 갔었잖아요. 이렇게 생고기를 다져서 먹는 게 몽골 사람들의 식습관이었대요. 몽골인들이 먹어서 이 타르타르라고 하는 게 약간 뭐 이방인, 유목민 이런 뜻이래요. 유럽 언어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먹는 스테이크다 해가지고 이런 생육회를 스테이크 타르타르라고 해서 이제 발전시켜서 먹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몽골 사람들은 똑같이 먹었고 이제 그거를 따라한 게 우리나라 육회가 된 거죠. 진짜 육회의 기원에도 있어요. 이거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유럽과 우리나라의 음식이 비슷한 이 스테이크 타르타르가 있었고 독일의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상인들이 이 스테이크 타르타르를 만들다가 어느 날 이제 불에 구워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햄버거 패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좀 바뀌긴 했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육회를 구우면 그렇죠. 햄버거 패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좀 역한데.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은 이제 햄버거 패티까지는 만들었고 이제 빵에 넣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햄버거라는 모양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느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만들어진 햄버거가 독일의 함부르크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함부르크 스테이크, 함부르크 햄버거 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던 거였는데 이제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1800년대에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라고 1904년에 큰 박람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독일 이민자분이 요리 샌드위치를 막 해서 팔았대요. 샌드위치를 막 팔다가 이제 고기가 부족해가지고 샌드위치 햄 대신에 햄버거 스테이크죠. 요거를 넣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게 햄버거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햄버거라는 단어를 네. 접할 때마다 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햄이 들어가냐 거기에.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미국인들은 버거라고 한다 네. 라고 답을 하곤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영어에 관련된 네, 어원을 이야기하다가 햄이 아, 그 햄인가요? 함부르크여서 햄버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아니고 그냥 함부르크 버거 네, 이런 함부르크가 햄버거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햄은 저희가 아는 그 소세지 햄이 아닌 거네요. 네. 버거도 지금 그 빵의 버거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함부르크가 함부르크가, 햄버거가 됐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보니까 진짜 따로따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이미 햄버거로 언어가 합쳐졌으니까 단어가 그게 또 약간 햄버거로 따로 인식하면서 그냥 버거는 버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햄버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아봤고 조금만 더 나가서 언제 처음 사람들이 고기를 소비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 엄청 옛날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아니 수렵 활동을 할 때부터 고기는 먹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 수렵 활동, 사냥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기를 먹었다는 거의 증거인데 이 사냥 활동이 처음 시작됐던 건 34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이전 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사냥을 시작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1만 년 전부터는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인구 정착과 증가가 많이 일어났죠. 뭐 흔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물들도 진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흔히 들소라고 부르던 게 젖소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고 멧돼지로 살던 애들은 돼지로 점점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00년 전부터는 사육을 하다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식으로 사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고기의 값이 매우 이제 저렴해져가지고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결과 1년에 750억 마리의 동물들을 도살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750억 마리요? 네. 그리고 현재 10억 마리의 돼지, 10억 마리의 양, 그리고 10억 마리의 소, 230억 마리의 닭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왜 닭만 그렇게 230억. 닭은 유난히 많이 먹나 보네요. 아 근데 뭐 닭은 개체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더 같은 면적에 많이 키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밭이 필요 없고. 동물이 너무너무 많고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제한되기 시작해서 이제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뭐 미국이겠죠. 미국만큼 전 세계 인구들이 다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면 지구상에 이제 땅이 부족할 정도로 아 가축을 기를 땅이 부족할 정도로. 네, 고기가 이제 많고 사람들의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그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아까 동물의 진화도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찾아봤더니 소 같은 경우는 크기가 훨씬 작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들이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컸을 텐데 이제 소의 성체가 되려면 한 4년 정도 크면 이제 몸이 다 큰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바꿔서 말하면 3, 4년 이상 소를 키우면 고기로서의 더 큰 가치를 못하는 거예요. 3, 4년을 키웠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꼭 소가 아니더라도 동물은 나이를 먹으면 그 고기의 그 뭐라고 하죠? 질감이 이상해지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렇죠. 주로 어릴 때 많이 잡아먹지 않나요?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소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소들이 아이를 낳는 시기도 더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들이 점점 더 작은 새끼들을 낳게 되고 점점 더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소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닭고기는 훨씬 크기가 커졌다고 해요. 왜요? 똑같은 메커니즘 아니에요? 살을 찌운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사람이 더 많은 닭가슴살을 원하고 뭐 닭 다리를 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닭들을 키우는데 더 짧은 시간에 많이 키울 수 있게 크게 자랄 수 있게 뭐 항생제도 주고 비타민도 주고 이래서 엄청 살찌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50년 전에 비해서 닭의 크기가 성체가 됐을 때 무려 5배가 커졌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요? 50년 전에 비해서. 와 50년 만에 5배가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50년 전에는 닭의 크기가 비둘기랑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었는데 사실 요즘에 비둘기도 엄청 크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커지고 산비둘기 있어. 얘기하는 거겠죠? 산비둘기. 근데 이제 닭의 크기가
5배나 커졌어요. 그래서 5주 만에 닭들은 자기 다리로 몸무게를 지탱을 못한대요. 아. 불쌍해. 야생에선 살아남을 수 없는 개체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5주 정도 되면 닭을 잡아먹는 거죠. 5주 만에 잡아먹는데도 아까 몇 마리를 했죠? 230억 230억 마리가 다 5주 안에 살아있는 개체들이라는 얘기네요. 우와. 그렇죠. 어마어마하다 진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의 친구잖아요. 사실 이 소, 돼지, 닭, 양.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잡아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가혹한 일일 수 있어요. 그 단어 자체로만 놓고 보면. 네. 갑자기? 이게 좀 아니, 맥락. 나랑 범미랑 지금 어리둥절해. 이게 아니, 지금까지 230억 마리 키워서 잡아먹는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동물 친구라고 얘기하면은 전 사실 친구라는 말이 좀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아, 잘 와닿진 않아요. 개까지는 뭐 어. 키우는 분들에게는 가족이니까. 네. 근데 소랑 양, 닭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축으로 봐왔었고 그 이상의 존재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생소하네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동물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고 어쨌든 뭐 저는 충분히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저 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 하몽님은 왜 동물을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오. 지금 대담함. 하몽님 빼고 친구라고 생각하는 패널이 아. 없나 봐. 아,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네.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네네. 그냥 하몽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맞아요. 아.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아니요, 사실 저는 반려동물도 안 키우고 이제 동물을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 그리고 어쨌든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이제 이런 동물들을 키워서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못 키운다. 네네네. 동물을 하나 키우면은 진짜 제대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라는 배경이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몽님 말씀은 그 같은 생명체로서의 그런 대상이라는 걸 친구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의 개념이라는 게 음. 생명체로서 가지는 어떤 연대감으로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몽님은. 네네네. 그래서 같이 뭔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뭐 먹고 자고 하는 어떤 비슷한 활동을 인간들처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냥 큰 틀에서 다 같은 생명체, 지구 안에 있는 힘들게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힘드네요. 안 끌려가. 네, 이렇게 친구라는 말을 딴지를 걸기. 그러니까 그만한 포인트가 될 줄 사실 잘 몰랐어요. 생각이 또 이렇게 다르다는 걸 배우네요. 상처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직 아니고. 멀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오늘의 제 고민인 거예요. 제가 동물을 뭐 이렇게 뭐 크게 봐서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이면서도 사실 저도 고기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제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런 공감을 느끼는 생명체들을 먹어도 되냐? 네,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기를 잡아먹으면서도 친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맨 처음엔 언어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소고기를 이제 영어로 설명할 때는 비프인데 소는 카우고 또 이제 거꾸로 돼지는 피그인데 돼지 고기는 포크고 그리고 양은 쉽인데 양고기는 머튼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좀 뭐 생소하긴 해가지고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단어적으로 고기와 동물을 분리했잖아요. 네, 이렇게 고기와 동물을 분리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거리감을 일부러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이미지를 분리시키는 거죠. 동물은 동물, 고기는 고기로. 뭐 배경이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1066년이었는데 노르만족이 프랑스인의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르망디에 사는 이제 그 분들인데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을 점령을 했어요. 프랑스 이제 노르만족은 귀족 그리고 밑에 사냥꾼들은 앵글로색슨족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앵글로색슨족은 동물 이름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우, 피그, 뭐 쉽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영어 기반인 거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동물을 비프, 포크, 머튼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사냥을 할 일이 없잖아요. 상에 차려져 있는 고기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프, 포크, 머튼 이런 식으로 부른 거고 그런 배경이 있는데 어찌됐든 고기와 동물 자체를 이미지상으로 분리시켜버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현대 사람들은. 그리고 언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공장식으로 도축을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고기를 직접 죽이는 장면을 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햄, 뭐 소세지 이런 거 보면 이미 고기가 다 갈려가지고 뭐 통조림에 쌓여져 나온다던가 정육점 코너에 가면은 고기가 다 슬라이스 돼서 이게 뭐 포장이 돼서 나온다던가 하기 때문에 고기만 보면 되지 동물을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고기를 굳이 이제 동물을 죽이는 것까지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하면서까지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이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지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범례님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요. 이제 소고기가 지구를 파괴한다. 뭐 이렇게 제가 소 제목을 정해봤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소가 트름을 하면서 내는 가스가 메탄가스, 흔히 알고 계시는 이게 온실가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왜 웃으세요? 아니 지금 소트름으로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라서. 근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 믿어도 돼요? 뭐라 해야 되지? 퍼센티지라고 할까요? 기여도가 현저히 낮지 않나요? 말씀드릴게요. 소가 트름을 할 때 나오는 가스가 메탄가스라는 건데 그 메탄가스 분자 하나가 이산화탄소 23분자의 온실 효과랑 비슷해요. 온실 효과를 내는 정도가. 그리고 이제 빼박을 못하는 게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주로 소한테서 나오는 걸로 대기 중에 구성이 돼 있어요. 아, 그럼 지금 현재 존재하는 메탄가스의 대부분의 출처는 네, 소뿐만 아니라 가축들한테서 나오는 가축이다. 이런 트름,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미국 전체 메탄 배출량의 10에서 12% 정도가 소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럼 대부분은 아닌 거네요. 아, 그러네. 10분의 1 정도? 어쨌든 네. 네네네. 매우 많은 비율로 소에서 나오는. 근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10%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를 키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환경에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를 많이 키우다 보면 이 지구상의 영토도 많이 낭비하고 물도 많이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기준, 제가 미국 자료를 찾아봐서 미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영토의 47%가 식량 생산에 쓰는 영토래요. 근데 그 중에서 70%가 소가 먹을 먹이를 재배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땅도 아니고 소도 풀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소가 먹는 먹이를 재배하는 영토가 70%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그 미국 영토 47% 중에 1%만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이런 거를 재배하는 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70%의 소를 키운 거를 또 그냥 먹고 있는 거니까 과일이나 견과류 먹는 것 대비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곡식을 재배하는 전 세계 경작지의 33%가 가축을 먹이기 위한 작물 재배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낭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같은 경우는 그 가축들의 먹이로 주는 물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공장식 도축을 하고 엄청나게 축사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축사를 치우는 데만도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해요. 물로 씻어서 내보내기 위해서. 근데 그 물이 햄버거로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를 들면 햄버거 크기의 이제 소고기를 만드는데 물의 양이 똑같은 크기의 감자의 64배만큼 물을 많이 쓰고 토마토에 비교해보면 86배의 물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도 훨씬 많이 쓰는 거죠. 소를 키우는데. 네, 그리고 빵을 만드는 데는 15배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다른 음식들로 대체한다면 소를 먹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땅을 소비할 수 있겠죠. 적은 자원을 소비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소고기가 빨간색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흔히 적색육으로 분리하는데 적색육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이 있고 백색육은 닭고기, 생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가공육이 뭐 햄,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적색육을 소비하는 게 자연이나 인간한테 조금 더 해로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닭고기가 적색육인 소고기에 비해서 영토를 5분의 1배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는 10분의 1배 사용하고 감자, 밀 같은 경우는 소고기의 50분의 1만
이제 영토를 소비한다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같은 맥락인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소고기 한 번 먹을 거 닭고기 한 번으로 먹으면 이런 자원 낭비가 80%가 줄어드는 거예요. 닭은 트름을 안 하나요? 글쎄 제가 닭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네. 갑자기 궁금해지네. 닭이 트름을 해도 오주면 죽일 건데요. 뭐. 그래도 맞아요. 계속 나오잖아, 닭은. 230억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 메탄가스를 트름이나 방구로 배출하는 건 초식동물, 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동물들이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닭은 물론 뭐 사료를 먹겠지만 소만큼 먹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첨언을 하면 메탄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동물은 몸집에 비례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소도 상당히 큰 동물인데 걔가 이제 10억 마리 이상 있다 보니까 지구온난화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요. 지구과학, 그 공통지구과학 고1 같은 데 보면 소의 트름 혹은 방귀가 맞아요. 지구온난화의 나와 있어요. 원인이다라는 문구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다 채식을 하면 지구 인구는 60억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구 인구가 다 트름을 하면 네. 그것도 메탄가스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도 이미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코마니 방구를 끼시면 그 안에 메탄이 들어있어요. 아하. 네, 근데 그 초식 동물들이 그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는 몸집에 비해서 엄청난 식물을 먹어요. 몸집에 비해서가 아니죠. 몸집만큼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거든요. 그 식물을 소화하다 보면 그만큼 가스가 생기고 그걸 배출하는 양이 인간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개체에 비해서 발생하는 메탄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적생육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조금 더 백생육에 비해서 나쁠 수 있습니다.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찾아본 자료가 서울대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님이 국내외 학술지 43편을 분석을 했더니 적생육 섭취량이 많으면 위장에 부담이 가서 위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체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높아지면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및 대장암 발병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반면에 백생육은 단백질 함량이 적어서 적생육하고 단백질은 비슷한데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건강에 상대적으로 좋다. 제가 계속 닭고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진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죄책감과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는 내내 저도 마음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실천해본 것이 있는데 뭔가요? 채식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 지구를 내가 덜 괴롭히는 거 아닌가? 나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해보고 나서 여러분께 또 이 경험을 말씀드려봐야겠다 하고 조금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채식주의가 굉장히 많은 종류로 세분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비건이 있다 뭐가 있다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비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채소만 섭취하는 거예요. 채소나 과일만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내려갈 건데 단계가 구분되고 용어도 생소한 거라서 이제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비건 다음이 오보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있는데 채소 아까 이제 비건이 먹는 거 플러스 달걀만 먹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보 베지테리언이라 하고 그리고 또 락토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있는데 비건이 먹는 거에서 유제품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유, 치즈 이런 것만 먹어요. 오보 베지테리언과 락토 베지테리언이 더 어느 게 높다, 세다, 뭐 적다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먹는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둘 다 먹어도 된다 해서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다 하고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흔히 우리가 베지테리언이라고 채식주의자라고도 불러도 되는 정도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이제 타협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에서 어류까지는 먹어요. 물고기까지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폴로 베지테리언이라는 분들은 페스코 베지테리언에서 조류까지 드십니다. 닭고기나 뭐 칠면조 이런 것까지 드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뭐 거의 다 먹는다고 봐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적생육 빼고는 다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채식주의자의 분류표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소고기, 돼지고기 먹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플렉스한 개념이 생겨났는데 말 그대로 플렉시테리안이라는 이제 종류가 생겨났고 평소에는 비건처럼 살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고기를 뭐 자유롭게 먹는 분들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플렉시테리언을 해본 거는 아니고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을 해보자. 네, 고기는 먹지 말고 유제품까지 먹는 거였나요? 달걀 달걀까지. 정도까지는 먹으면서 생활을 해보자. 라고 이제 호기롭게 일주일을 스타트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 먼저 근데 질문 있어요. 경험을 네네. 듣기 전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육식을 끊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첨가물에 소고기 분말 같은 게 엄청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기를 안 먹으려면 라면 이런 건 진짜 못 먹고 못 먹어요. 대부분의 끓여 먹는 일회용품이래. 국물 요리. 그쵸. 국물 요리나 뭐 쫄면이나 뭐 어쨌든 이런 감미료가 들어간 건 거의 다 못 먹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뭐 좋았던 하셨다는 거 얘기네요. 약간 시도는 했는데 결국에 이제 실패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진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날 회사에 있는데 그날따라 점심이 통두부 잔치국수가 나온 거예요. 잔치국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고기가 안 나오고 두부를 엄청 큼지막하게 썰어서 이걸 부친 다음에 잔치국수랑 같이 나오는 거여서 나 이거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고기가 상에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맛있게 먹은 거죠. 이제 자신감이 또 생겼고 근데 잔치국수에 육수는 멸치 안 쓰나요? 그러면은 제가 안 좋은 그러니까 힘들었던 점도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육수에 멸치국수가 들어가잖아요. 멸치 육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수라는 건 어쨌든 뭔가 고기를 우려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었던 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육수조차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걸 이제 조금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유만 끓여 먹어야지 뭐. 뭐 거의 네, 그럼 좋은 점을 저는 꿋꿋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식을 호기롭게 나 하겠다 하고 나서 이제 근처에 채식 관련된 맛집이 어디 있느냐 해서 굉장히 찾게 된 맛집이 많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홍대에서 포케 한번 먹은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포케집은 또 어디 있는지 찾아봐서 베지테리언 포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도 먹어봤고 그리고 쉑쉑버거를 제가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쉑쉑버거에도 베지테리언 버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역시 미국이다. 한국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지 버거로 만든 게 아니고 버섯으로 만든 버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성 패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그냥 아예 고기가 빠진 버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게- 10,000원 주고 먹었다고? 아니 버섯으로 패티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표고버섯 몇 개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튀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네. 약간 급식에서 탕수육인 줄 알고 먹었는데 버섯 탕수인 정도의 아니야. 약간 배신감일 것 그 같은데. 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 버섯 탕수가 맛있다는 거지. 맛있으면 됐지.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진짜 나는 채식을 완전 나는 본투비 채식주의자인가 보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리를 몇 개 해먹어보기 시작하죠. 근데 약간 이제 제가 뭐 요리를 잘 못하니까 간단하게 뭐 스크램블 에그 같은 거 해서 그냥 밥에 야채랑 같이 먹는다든지 뭐 이제 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요리를 뭐 평소에 진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내 스스로 요리를 해야 되네?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은 진짜 충분히 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힘들기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았던 마음이 들었던 거는 초반에 한 하루 이틀 정도고 나머지 5일은 죄다 힘들었어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좋았던 점은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고기가 안 들어간 패티가 맛이 있는 버거를 발견했다. 그쵸.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던 맛집들 중에 비건 관련된 맛집들을 찾아서 갈 수 있었다. 네네네. 세 번째 내가 음식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렇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점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생각보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음식들이 많았다. 네, 고기가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잔치국수 얘기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반전이었어요. 이게 맞다 거기에도 멸치 육수가 있었네 하고 충격을 받았던 거를 이제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 육수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회사 다니면서 채식하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그게 사내 식당에서 밥이 나오잖아요. 사내 네네. 식당이 없더라도 이제 외식을 할 텐데 감미료가 안 들어간 음식이 없거든요. 그거 맞아요. 안 먹으려면 진짜 집에서
채식 도시락을 싸서 다니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두 번째 단점인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회사의 식단이 뭐 한식, 양식 이렇게 있고 뭐 이제 샐러드식 뭐 이렇게 해서 점심에 따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다 고기가 나오니까 아 그럼 나는 샐러드를 먹어야겠다. 그러고 딱 열었는데 막 닭가슴살이 막 들어있고 뭐가 뭐 무슨 뭐 고기가 막 들어있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걸 또 먹지 말아야 되냐? 또 이런 고민이 드는 게 되게 죄책감이 드는 포인트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한 거는 내가 이 고기를 안 먹고 그냥 버리면 이것도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이미 받은 상황에서 이게 버리는 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변명이. 혀가 길었나?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들이 죽어서 내 지금 밥상에 올라온 거 그들의 죽음을 헛되하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네요. 왜 저는 맞는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지금 이미 내 식판 위에 고기가 올려져 있다면 네. 이게 약간 저는 계산적으로 바라봤을 때 네. 내가 여기서 먹는다? 쓰레기 없어진다. 안 먹는다? 쓰레기 생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선의 선택은 쓰레기 안 생기게 한다. 먹는다. 글쎄요. 안 먹는다, 내 신념을 지킨다. 먹는다, 내 신념을 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본 거는 결과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레기라는 그 그램 수가 생겼냐 안 생겼느냐로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념이 깨졌을 때 결국에 하몽님이 계속 고기를 먹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기는 그 미래의 쓰레기라 그래야 되나? 미래의 메탄가스? 네. 미래의 먹게 된 고기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두 번씩 깨는 게 어쩌면 좀 그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이 고기 반찬을 남기고 이제 퇴식 후에 밥을 버림으로써 이제 영양사분이 이걸 생각하고 아 사람들이 샐러드를 먹을 때는 고기를 안 먹는구나. 그러면은 고기 배식을 줄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좀 오버 같더라고. 오바네요. 네. 하몽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생기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근데 요즘 그런 논란이라 그럴까요? 이런 악유잉이 좀 생기고 있죠. 그 채식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급식처럼 배식 나오는 곳에서 왜 채식단이 안 나오냐. 뭐 고를 수 있잖아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한식, 양식 나오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메뉴 있는데 왜 채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메뉴는 없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는 군대를 간 베지테리안들이 제일 힘들어한다. 그 얘기도 봤었거든요. 그 댓글이 안 좋긴 했어요. 네. 군대에서는 땀 흘리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 채식 먹고는 절대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나라에서 세금으로 밥을 해줬는데 네가 그걸 안 먹겠다고? 약간 요런 거? 그래서 그 채식 협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조사를 했는데 뭐 채식주의자는 전체 군복무 생활 중 60%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왜냐면 밥만 먹거나 우유만 마시거나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락토 그것이면은 근데 비건이시면 우유도 못 먹고. 네. 그래서 밥으로만 때우는 게 60%인가? 그랬고 이제 뭐 채소들만 좀 나오는 식단이 있을 때 한 30%는 먹고 10%는 아예 못 먹고 볶음밥이 나오는 경우 그런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되게 핫한 이슈 중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탄수화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탄탄탄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거 자체가 조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무슨 이렇게 뭐 힌두교도 아니고 그런 고기 들어간 건 절대 다 피해야 되고 막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막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조금 괴로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좀 소외받는다는 기분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회사에서 아까 뭐 그런 식으로 요리조리 나름대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런 채식이다 뭐다 하는 음식들이 약간 그런 친환경 고급화 뭐 약간 이런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개별 포장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쓰레기를 또 안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베지테리언과 이 친환경 소비를 둘 다 충족시키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달걀 같은 거를 이제 구운 달걀을 주는데 플라스틱 포장을 곱게 해서 이렇게 주세요. 그쵸. 깨지면 안 되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완충제를 껴야 되니까. 네. 근데 결국에 달걀을 먹고 났더니 플라스틱이 또 이만큼이 생겼네? 하니까 이게 참 길이 어렵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까지 고민을 깊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네. 저는 좀 확실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밀가루 다이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밀가루만 먹는 거예요? 밀가루 안 먹는 거. 장난 아니야? 아니.
아니 밀가루 다이어트라길래. 밀가루 빼고 먹는 거죠. 그때 하몽님과 같은 어려움을 느낀 거에 많이 기억이 나요. 갈 곳이 진짜 없고 저 밀가루 못 먹으니까 신촌 시내를 진짜 30분 동안 헤맨 적도 있어요. 맞는 식당을 찾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걸 왜 했냐면 저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네.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근데 지금 하몽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식단을 가져가시려는 이유가 저는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듣기에는 불쌍한 동물들을 돕기 위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지구가 조금 더 깨끗해지기 조금 지구가 건강해지는 걸 돕기 위해서. 근데 하몽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재활용편도 그렇고 쓰레기 관련해서도 말씀하실 때 결국에는 저 끝에 있는 하몽님의 목표는 이 지구를 조금 더 뭔가 정화시키고 오염을 막고자 하는 길이 좀 강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더군다나 이런 지구온난화로 좀 있으면 인류 종말이 온다는데 네네. 그 종말을 좀 피하고 싶고 늦추고 싶고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아까 계란 하나 먹었는데 플라스틱 이만큼 나왔다. 그 선택은 저는 그 목표에 어긋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계란도 먹지 말았어야 한다. 뭐 이거죠. 플라스틱을 더 생겨나게 하는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할 구멍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안에서 정말 유별나지지 않으면 이것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힘들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예민해지고 뭔가 까탈스러워 보일 수 있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도. 네, 그게 힘들었다는 점을 결국에는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나는 채식주의자는 진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또 신락 같은 희망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제 대체육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콩고기 이런 것도 있고, 고기가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고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싶어가 꽂혀가지고 찾아봤던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근데 아까 가축으로 생각하신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동물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를 안 하죠.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인간들이 너무 지능이 높아서 동물들 중에서 최고의 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민, 동정심 이런 감정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늑대들이 사슴을 잡아먹거나 포식자에 위치한 육식 동물들이 그 아래 먹이사슬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최상위에 어쨌든 올라간 저희 인간들이 그 아래 먹이사슬의 고기들을 섭취하는 것은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생존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보통 그런 먹이사슬의 모양에서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개체가 제일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지금 피라미드 꼭대기가 제일 넓은 상황이잖아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있죠. 개체 수로 따지면은 지금 동물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아까 230억 마리 이렇게 말해서 인간이라는 개체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통 이렇게 그 불교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살생을 금하시잖아요. 그런 거라면 오케이. 정말 식물도 아끼고 곤충도 아끼고 물고기도 아끼고 고기도 아껴 동물도 아껴 그럼 오케이. 근데 유독 동물만 사육을 하지 말자.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좀 뭔가 외모에 기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귀엽게 생기거나 좀 약간 불쌍하게 생긴 그런 동물들을 되게 아끼자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 지나가던 사마귀도 아껴야 되고 바퀴벌레도 아껴야 되고 모기도 아껴야 되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감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유독 고기한테만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런 주장들은. 근데 저런 법률님의 입장이 전형적인 채식주의자들을 반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고기랑 개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금하는 분들에게 저런 입장으로 많이들 반격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인간들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인간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을 꼽아라라고 하면은 개, 고양이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소, 돼지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가축으로 키워왔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좀 차별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생명에도 약간 우리에게 친하니까 더 잘 대해주자 이런 감정이 좀 생긴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정당하냐? 그게 과연 정말 좋은 선택인가는 저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인 선택하는 게 선택이다. 당연할 수는 있다. 음.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합의점을 찾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그 대체육에 관한 이야기인데 동물을 안 죽이면서도 어쨌든 내가 고기를 섭취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모두가 뭐 오케이 할 만한 부분이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대체육이 맛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체가 되냐? 네. 그 문제겠죠? 예전에 우리가 뭐 흔히 콩고기 뭐 이렇게 부르던 애들은 되게 맛이 없어서 이거는 에이, 뭐 약간 이러면서 먹었는데 요즘 발전되고 있는 것들은 인간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구는 충족을 시켜주기 시작했다는 게 또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 과연 뭐 때문에 고기를 맛있다고 느낄까 요거를 조금 조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고기 그 냄새를 계속 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 냄새에 들어가는 성분이 뭔가 뭐 이제 요런 거를 따져봤더니 결국에는 철분인데요. 이 햄철, 힘철이란가 뭐 이게 어쨌든 철분인데 그 철분이 고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철분하고 뭐 원소는 똑같은데 그 뭐 이제 붙는 성분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햄철 때문에 고기를 더 고기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인공으로 합성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요게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랑 맛하고 식감도 비슷하고 한데 이제 고기보다 콜레스테롤은 또 적고 칼로리는 또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모두 다 해결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그런 고기를 만드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임파서블 버거라는 데하고 또 다른 데는 비욘드 버거라고 하는 데가 둘 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비욘드 버거는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욘드 버거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어땠어요? 네. 일단 그 쿠팡에서 사시면은 그 패티 두 개가 들었는데요. 227g 이었는데 이게 한 12,500원 와. 정도로 샀어요. 근데 먹어보고 비싸다. 싶다. 쿠팡이라고? 왜요? 쿠팡에서 되게 꽂혔는 것 같은데요? 손쉬운데?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네, 그래서 쿠팡 로켓 프레시를 이용하시면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잠깐만. 있어요. 로켓 아니 배송. 그러면 완성품이 오는 것도 아니고 패티 2장만 오는 거예요? 네. 완성품이 올 순 없죠. 구워진 고기가 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구워 아니 내 드시면 말은 돼요. 빵이랑 어. 이 버거로 내 말은 딱 오는 게 아니라 햄버거가 아니고 응. 육이 패티만 온다는 오는 얘기. 거죠. 패티. 네. 그래서 햄버거 빵을 같이 파는 옵션도 있는데 뭐 그건 어허. 조금 더 비싸게 사실 수 괜찮다. 되게 있으니까. 손쉽네. 네, 한번 손쉬우지만 비싸네요. 먹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땠어요? 근데 네. 얘기하시기 전에 저도 먹어봤어요. 대체육을. 어땠어요? 저는 생긴 것과 안 어울리게 비건 페스타를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뭐야 왜 저래? 저는 그 코엑스에서 열려요. 비건 네네. 페스타가 종종 열리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를 시식할 수 있는 아니다 사 먹었나?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와이프랑 하나씩 먹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느낀 점을. 저는 일단 먹었을 때 그러니까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은 그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소꿉놀이 세트에 있는 햄버거 패티 모형처럼 좀 생기긴 했어요. 솔직히 이건 인정. 근데 먹어봤는데 이게 막 나름 육즙도 나오고 질감도 씹는 느낌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인정해야 될 거는 약간 그 고기만의 특유의 향이 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제가 뭐 노린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특유의 향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그냥 고기로서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는 먹었던 것 같아요. 범례님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딱 먹자마자 든 생각이 이거 대체육이라고 얘기 안 하고 먹이면 그냥 좀 맛없는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다 보면 되게 네네. 최상급의 고기랑 아닌 고기의 차이를 알잖아요. 음. 좀 등급이 낮은 고기의 느낌이긴 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면 이거 좀 그냥 별로인 고기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비슷한데 차이점을 전 확 느낀 게
향도 비슷해요. 그 고기를 이렇게 패티를 구우는데 진짜 고기 냄새 같은 게 나요. 네. 향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데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좀 상상을 해보세요. 햄버거를 딱 물잖아요. 악 물고 뜯어낼 때 느낌이 달라요. 그 뭔가 그 세포 하나하나가 뜯어지는 그 고기의 질감이 뜯어낼 때 안 나더라고요. 그때 좀 확 좀 깼고 맛은 똑같았는데 아주 기분 탓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진짜 그걸 느꼈어요? 햄버거 하나를 통으로 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게만 또 먹어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건 진짜 얘기 안 해주면 맛없는 고기구나라고 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다.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맛없는 고기일 수 있지만 점점 그쵸, 더 앞으로 더 발전할 수도 발전하겠죠. 있으니까. 네. 그 생각했던 게 애초에 네. 인간들이 고기를 안 먹고 얘만 먹고 자랐으면 이것만 소비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총평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생각보다 맛있다. 네. 저도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이제 두 분도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먹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이런 식물성 고기들이잖아요. 요런 애들은 이제 공통점들이 다진 고기예요. 그러니까 패티도 결국에는 다져가지고 뭉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고기를 대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려면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 인공으로. 근데 이제 스테이크를 만들기는 훨씬 더 어렵지만 그거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거는 이제 종류가 좀 달라서 배양육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닭의 살아있는 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닭 세포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조직 샘플 같은 데다 보관을 하고 이게 그 지지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육 세포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덩어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그 닭 세포들을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식 배지라고 하는 데다가 보관을 하면은 고기가 자라는 거죠. 그냥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식물을 기르는 것처럼 그 고기의 씨드만 제공하고 고기를 키우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개념일 것 같은데 뭐 줄기 세포를 추출해서 뭐 장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완전 고기 신기하다. 이런 이제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고기를 실험실에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육을 떠나서 종교에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종교요? 왜요? 네. 지금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기처럼 생긴 식물을 이렇게 배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아니, 고기를 배양하는 거죠. 세포를 배양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닭 세포를 추출해서 한 9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치킨 너겟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생명을 창조하는 거는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살을 증식시키는 느낌이라 그렇죠. 딱히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네, 저도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진 고기를 넘어서 이제 스테이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고기는 더 조금 충격이었던 게 맨 처음에 이 너겟을 만들었을 때의 가격은 한 패티에 무려 33만 달러, 그러니까 3억 8,600만 원이었대요. 그거는 한 패티에 네. R&D 가격을 포함한 것 같네요. 재밌네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한 개에 10달러 정도까지 가격이 낮아졌고 근데 아직 이게 완전하게 이제 만들었다, 시중에 유통할 수 있을 정도다는 아니어서 이제 근시일 내내 아마 상품으로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쿠팡에서 네, 한번 살 수 있겠다. 네,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뭐 아님 같은 경우에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기 자체를 실험실에서 길러낸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안전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유전자 조작 뭐 식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도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탄생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흔히 먹는 뭐 탄산음료만 하더라도 그 탄산음료를 그냥 집에서 만들다가 뚝딱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탄산음료는 유전자 배합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재료들을 섞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특정한 조건을 갖춰서.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거부감은 그런 것 같아요. 인공으로 뭔가를 합성해서 만든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콜라를 예시를 하셨지만 콜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비빔밥처럼 애초에 자연에서 존재하던 걸 섞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연구실에서 세상에 있지 않은 걸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약간 뭐 화학 실험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신기술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만났을 때 거부감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출시하면은 먹어볼 것 같아요. 네, 안정성만 체크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없어서 비건 페스타에 참석하시는 사람으로서? 뭐 그건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비건 페스타를 참석하시는 비건분들 중엔 이건 안 먹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오히려 네. 또 제가 그 거부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반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는 그러면은 다 자연에서 나온 거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한 굉장히 많은 인공적인 뭐 예를 들면 뭐 항생제를 엄청 투여한다든지 아까 뭐 비타민을 엄청 막 줘 먹인다든지 또 유전적으로 막 품종 개량을 막 말도 안 되게 시켜서 크기를 키운다든지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학 기술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고기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연에서 발생한 종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라고 해서 굳이 불편할 필요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참 얘기 많았던 게 GMO, 유전자 조작 그 식물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말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잘 섭취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GMO 최대 소비국인 건 아시죠? 아니요. 잘 먹고 있습니다. 많이 드셨을 거예요. 진짜.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잠깐 찾아봤는데 한국인 1인당 45kg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GMO 식품을? 네, 연간. 우리 많이 먹네? 네,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GMO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되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고 그랬는데 이것도 대체육도 배양육이라 그랬나? 이것도 처음에만 이러지 시중에 나오고 값싸게 풀리기 시작하면 뭐 금방 먹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에 비해서 또 이쪽은 또 거부감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고기를 안 먹을 생각은 없어요. 고기를 먹을 거야. 네.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가 죽어야 돼? 죽어야지. 인간이 살려면. 근데 안 죽어도 돼? 소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배양육이 있어? 그건 배양육 먹을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구실에서 태어나는 그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는 걸 전 알고 있어서. 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종잡을 수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때 안 오는 것 같다가도 막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를 계속 먹어도 될까요? 갑자기? 근데 안 드실 수 있어요? 에? 안 드실 수 있어요? 먹지 말라고 저희가 상담을 딱 드리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먹어야죠,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괴롭다면 보지 마요, 이제. 이런 거 아예 접하지 말까? 그것도 오히려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혹시나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플렉시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뭐 고기 안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뭐 일이 있을 때 뭐 가끔 가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플렉시테리언도 얼마만큼 빈도에 두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할 텐데 뭐 충분한 합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식물성 고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드셔보시면 아마 조금 더 제가 하는 고민에 그러니까 저 스스로 답을 내린 것들이고요. 이제 여기에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쭉 들었을 때는 하몽님 개인의 윤리와 욕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채식주의 혹은 뭐 어떤 베지터리안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자기가 내린 결론을 믿고 좀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뭐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은 고기를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회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죠.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논하기 전에 혹은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를 논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내렸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는 그거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몽님의 욕구가 계속
커지거나 혹은 자기의 윤리가 제대로 실천되기 어려운 것도 사회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지터리안 식단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기를 보면 먹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으면 조금 더 하몽님이 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고기를 먹는 게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개인적으로 나도 고기 섭취량을 좀 줄여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고기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줄여봐야지. 그리고 고기 섭취하는 건 당연하지만 인간들의 욕심으로 그 양이 너무 과대해져서 이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럼 줄여야지. 이 정도 생각으로 조금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콩고기든 뭐 대체육이든 배양육이든 맛있고 내 몸에 좋다면 먹을 준비 당연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하몽님의 고민을 통해서 다 같이 또 고민을 해보면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몽님의 고민을 해결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약간 뭐 오. 소감 같은 건 아닌데 짧게 얘기하면 전 세계 중에 역사적으로 1200년 동안 고기를 안 소비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오, 어딜까요? 몰라요. 우리나라예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1200년이면 오래 있었네. 아,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고기 소비를 안 했다고요? 일본이 613년 덴무왕 시절에 불교를 국교로 삼아요. 그러면서 육식 금지령을 내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육식 금지령이 아니고 살생 금지령이 내려지는데 그때는 왕권이 엄청 강한 시대잖아요. 600년대니까. 근데 무려 메이지 유신 때까지 안 먹습니다. 1800년대까지. 1200년을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하몽님이 바라는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1200년 동안 일본에서는 고기 소비를 안 하고 살생을 안 하고 채식 위주로 밥을 먹다가 수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우선. 그리고 그 체격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원래 작은 거 아니에요? 걔는? 아니, 그때 작아졌다는 게 설 중에 하나예요. 아. 육식을 금지하면서 일본인들의 좀 왜소한 몸을 가지게 됐다 그런 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좀 더 나은 국가가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개항되면서 메이지 유신 때 개항되면서 이제 고기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일본인들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철분 섭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이 몸에 좋다니까 고기가. 먹긴 그래서 먹어야 돼. 하몽님의 말대로 정말로 뭔가 전 세계적 인구가 고기를 줄이려면 절대 권력자가 나와서 불교를 국교로 딱 삼고 트럼프? 살생 금지. 네. 근데 그때 얼마나 심했냐면 고기를 먹는다, 사냥을 한다, 그럼 바로 참수형이었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지.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이루기 힘든 목표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1200년간. 네. 그리고 실제로 기대 수명도 줄어들고 키도 체구도 작아지고 되게 몸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때 당시 일본인들은. 허약했을 거. 네, 엄청 허약했다고 해요. 갑옷 무게를 못 이길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채소만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대체육이 나오거나 배양육이 나왔을 때 한번 대체해보자, 노력해보자,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 그리고 그 정도는 좀 뭔가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회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첨언해서 얘기를 하자면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인권, 뭐 동물권, 식물권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뭔가 윤리적인 문제로 이것이 충돌을 하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지키고 살아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보장해줬으면 좋겠고, 생명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이다 해서 점점 식물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지지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 몸이 작아지더라도 나는 그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런 고기를 먹는 거를 통해서 동물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인류가 종말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위기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 정답을 제가 내릴 수 없죠. 그리고 정답도 없고 한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신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해결 방법을 계속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